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김병규 씨의 공원의 은방울꽃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 낮잠 재워준다고 예분이가 저한테 읽어줬던 이야기인데요.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읽어드리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시인과 동화작가가 골동품 상점들이 쭉 늘어선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안개와 같은 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우산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인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동화작가도 덩달아 걸음을 멈추며 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꽃인가요? 오래된 여러 가지 세간을 파는 상점 앞을 가리키며 시인이 물었습니다. 그 가게를 끼고 난 좁은 골목 어귀에 호호 늙은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는 꽃이 달랑 2줄기만 담겨 있었습니다. 가늘고 긴 줄기 끝에 은방울처럼 생긴 하얀 꽃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꽃줄기를 살짝만 흔들어도 고운 방울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은방울꽃이 아닌가요? 아, 맞아. 은방울꽃이야. 시인과 동화작가는 그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할머니는 그제야 그들을 보고 반색했습니다. 떠리로 싸게 드릴게요.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져 합죽한 입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삽시다. 시인이 동화작가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동화작가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인은 주머니를 뒤져 하얀 동전 2잎을 찾아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합장하듯 2 손으로 동전을 받았습니다. 시인과 동화작가는 허리를 구부려 저마다 은방울꽃 1줄기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빈 바구니는 어느새 불빛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인과 동화작가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동품 상점 거리가 끝나는 곳부터 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마하지만 아늑해서 찾는 사람이 꽤 많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들머리에 항아리 모양의 조각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시인과 동화작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밝은 빛을 보시오. 맑은 소리를 들으시오. 서로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은방울꽃을 코에 대고 향기를 맡으며 큰 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화작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한창 붐빌 때였습니다. 만원 버스를 탔다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은방울꽃이 성취 못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동화작가는 은방울꽃을 공원의 항아리 조각품에 꽂았습니다. 위쪽을 방울꽃 5송이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동화작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는 뒤꿈치를 들고 은방울꽃의 향기를 맡고 나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두가 수심에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숲길을 거닐거나 낡은 의자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거나 나무에 기대어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공원 맞은편 길 건너에 아주 큰 보석 상점이 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서
보석 상점에서 한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보석 감정사였습니다. 확대경으로 살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보석 감정사는 무척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지고도 잠시 머뭇거리다가 길을 건넜습니다. 공원에 들어온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점잖게 생긴 사람이 보석을 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온 보석은 가짜였습니다. 자칫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보석 감정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물건을 잘못 가져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건 모조품입니다. 그럴 리가 없소. 진품일 거요. 다시 봐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꼬장꼬장하게 그러지 맙시다. 당신이 진품이라고 말만 하면 진품이 되는 것 아니오. 사장님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느새 사장님은 보석 감정사의 주머니에 돈다발을 넌지시 넣어주었습니다. 내일 이 보석을 살 손님과 함께 오겠소. 그때 잘 감정해 주시오. 하하하하. 사장님은 유들유들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상점 안에 꽉 찼습니다. 느끼한 냄새 같고 답답한 증기같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나간 뒤에도 그 웃음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주머니 속의 돈다발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를 유명한 의사가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한숨을 쉬어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석 감정사는 공원을 한 바퀴 둘러 항아리 조각품 앞에 왔습니다. 그는 동화작가가 두고 간 은방울꽃을 보았습니다. 은방울꽃이로군. 보석 감정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보석 감정사는 은방울 소리처럼 고운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보석 감정사예요. 보석 감정사는 정말 아내가 곁에 있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 같은 보물을 찾아냈지. 보석 감정사는 착한 아내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저 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방울꽃을 들고 아내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은방울꽃을 본 아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아주 맑은 날씨였습니다. 밝은 햇살이 공원에 가득했습니다. 잎을 활짝 편 나무들이 말쑥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장 가방을 든 아저씨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비둘기들이 푸드덕 날아오르며 수염이 더부룩한 그를 힐끔 보았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는 한탄했습니다. 그는 피아노의 소리를 하나하나 표준음에 맞추고 고르는 조율사였습니다. 본래 그의 조율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주인들의 귀에 소리를 맞추다가 엉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갔습니다. 아주 값비싼 피아노였습니다. 조율사는 정성을 다해 한음 한음을 바로잡아 갔습니다. 일이 끝나자 주인 여자가 희고 긴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주인 여자는 높은 도를 잇따라 치며 말했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요? 조율사가 아무리 들어도 정확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다시 손 봐주세요. 주인은 쌀쌀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그러죠. 조율사는 꾸렸던 연장 가방을 다시 열며 굽실거렸습니다. 높은 도의 줄을 조금 더 죄었습니다. 낮은 도의 줄은 더 늦췄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어디 봐요. 다시 높은 도의 건반을 두드려 본 주인 여자는 그제야 웃음을 띄웠습니다. 좋아요. 바로 이 소리지요. 이날부터 조율사는 주인의 비위만 맞췄습니다. 틀리는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엉터리 조율을 해왔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조율사는 점점 바른 소리를 잊게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것 같던 일거리도 알게 모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율사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연장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척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은방울꽃? 조율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항아리 조각품에 또 은방울꽃이 소담스럽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동화작가가 두고 간 은방울꽃은 어제 보석감정사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방울꽃이 항아리 조각품에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율사는 항아리 조각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은방울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율사는 눈을 감고 은방울꽃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은방울꽃에서는 은방울꽃 향기가 나는 법이지. 조율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바람이 불자 은방울꽃이 흔들거렸습니다. 아, 바로 이 소리다. 조율사는 잃었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요. 이제는 피아노를 바르게 조율할 자신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도시는 온통 은방울꽃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투어 은방울꽃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그 소문 들었지? 아, 은방울꽃 이야기 말인가? 공원의 항아리 조각품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은방울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방울꽃은 무슨 병이든 낫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풀어주는 신기한 꽃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 은방울꽃은 언제 피는지도 알 수 없고 사람에 따라 눈에 띄기도 하고 안 띄기도 해 종잡을 수 없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은방울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출근할 때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공원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늘 붐볐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공원을 찾아왔습니다. 항아리 조각품을 바라보며 은방울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소년에게는 큰 병을 앓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병은 몇 발짝만 걸어도 입술이 파래지고 숨이 가빠오는 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소녀도 은방울꽃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공원은 아주 멀지? 좀 멀어. 공원까지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은방울꽃이 정말 피겠지? 내가 가서 은방울꽃을 가져올게. 소녀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할 때까지도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젊은이도 아까부터 항아리 조각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중간한 때라 그런지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젊은이가 막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은방울꽃이다! 소년이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무 뒤에서 젊은이가 화다닥 뛰어나왔습니다. 그때 소년은 어느 사이에 항아리 조각품의 받침대에 올라서서 은방울꽃을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 이리네! 젊은이는 소년을 노려보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내 친구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양보해. 아주 높은 분이 은방울꽃을 갖고 싶어 하셔. 그분께 이 은방울꽃을 바치면 내 출세길이 열리거든. 싫어요. 말기가 어둡군. 싫어도 할 수 없어. 젊은이는 소년의 손에서 은방울꽃을 확 빼앗았습니다. 소년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냅다 달아나려던 젊은이가 깜짝 놀라 우뚝 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은방울꽃이 금방 시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을 때에는 활짝 피었던 은방울꽃이 금세 이렇게 폭삭 시들다니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직도 마냥 울고 있는 소년을 뒤에 두고 급히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도시에는 공원에서 은방울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은방울꽃에 대한 이야기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은방울꽃을 파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은방울꽃에 대한 아쉬움을 가슴에 깊이 품은 채 지금도 공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김병규 씨는요,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뽑히면서 어린이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소천아동 문학상 등등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 푸렁별에서 온 손님, 5 게으름뱅이의 춤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때요? 제가 듣고 마음에 들어 했던 만큼 괜찮았나요?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 소년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